공천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역대급으로 물론 선거 때마다 뭐 경선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경선 결과를 두고 당 내부에서 뭐 갈등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원체 이제 출마자 수가 많다 보니까 뭐 논란이 안 생길 수는 없죠. 시끄러울 수는 있는데 지금 이거는 도를 지나쳤어요. 해도 너무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 공천 과정에서는 그 지역의 이제 토호 세력들이 뭐 갑질하고 싸움질하고 이번에 보니까 그 남양주시장 우리 옆 동네인데 남양주시장 공천을 둘러싸고 김용민하고 그 누굽니까 최민희가 그 단톡방에서 싸움질을 했더라고. 뭐 하는 짓들이에요. 지역구 의원들이. 하고 서로 막 저격하고 공개 저격하고 막 비서관을 공격하고 최민희는 진짜 이 사람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아 지난번에 제가 이거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쉬는 날 매불쇼 나와가지고 아 민주당에 친청은 없대. 친청은 없는데 반청은 있대요. 그래서 최욱이 그럼 반청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현주 의원. 아니 그 어쨌건 당 최고위원이야. 본인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좌표 찍기 하는 게 이게 정신이 있는 여자입니까 없는 여자입니까? 아니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진짜 이제는 뭐 60대 중반인데 노망이 왔나?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미친 여자 아니고서야. 아니 같은 동료 의원이고 민주당의 최고위원인데 본인이 한테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렇다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당 최고위원을 반청이라고 실명을 공개 언급해갖고 저격을 하는 게 이게 상식이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뭐 김용민 의원하고 아마도 그 남양주시장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김용민이 미는 이게 이제 정치판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저기 줄 서가지고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천판이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건데, 김용민이 미는 후보가 있고, 그 다음에 최민희가 미는 후보가 있습니다. 뭐 그 사이에 좀 갈등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최민희가 SNS에 그 김용민 보좌관의 실명을 공개를 해가지고 저격을 하고, 그게 또 열받으니까 김용민은 의원들 단톡방에서 최민희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또 최민희는 거기다가 김 변호사? 김용민 의원도 아니고 김 의원도 아니고 김 변호사라고. 아니 변호사 그만둔 지가 언제예요? 김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비난을 하려고 그런 호칭을 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톡방에서 그 무슨 이상한 뭐 그 뭐였습니까? 그 이상한 유튜버 그런 저기 영상이나 이현주 까는 리박스쿨 영상이나 공유를 하고 민주당 단톡방에 이거는 이런 사람은요 국회의원은커녕 진짜 어디 사회생활도 못할 수준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계속 공천을 주고 있는 저는 민주당 당원들도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준이 이하잖아요. 동네 가면은 저런 아줌마들 개모임에도 안 껴줍니다. 근데 아무튼 이럴 정도로 지금 뭐 공천이 뭐 개판 5분 전이고 기초단체는 물론 광역단체 관련해가지고 공천 과정에서 시비가 안 붙은 데가 없어요. 기초단체나 기초의원들은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뭐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는 경우는 제가 많이 봤는데 광역단체장 경선은 논란이 벌어질 사실 여지가 극히 적습니다. 예, 어쨌건 당원들이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다 관심을 가지고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뭐 당 지도부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적어요. 그래서 광역단체장 공천 과정에서는 거의 논란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 투표로 선거로 뽑는데 무슨 논란이 벌어질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경기지사 경선 때 시끄러웠죠. 당 중앙당 지도부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이재명 대통령님 영상 쓰는 문제 가지고 공문 만들어 가지고 시끄러웠죠. 지금 전북지사 후보가 단식투쟁 7일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여론조사 오류가 나가지고 그것도 0.89% 차인데 뭐 지역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광주 전남에서도 지금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 쪽에서도 노영민이 불복해가지고 그죠? 뭐 감찰 요구하고 뭐 시끄러웠죠. 아니 지금 조용히 넘어가는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광역단체장에서도. 오늘 보니까 전북 그 당원들이 여의도 국회에 올라와서 항의 시위까지 하던데 이런 정도로 시끄러웠던 지방선거 경선이 있었습니까? 경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경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무능해서가 아니라 정청래가 자기 사람들 억지로 심어 넣으려고 무리수를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전북 지역 경선과 관련해서 또 시끄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전북 지역 경선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이원택 의원이 확정됐지만 경찰은 식사비 대납 의혹을 둘러싼 이 의원과 김슬지 도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당이 김 의원의 예비 후보 자격을 아예 박탈했습니다. 앞서 대리비 살포로 수사 대상이 된 김관영 전북지사의 경찰 소환 시점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이원택 의원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김슬지 전북도 의원.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어젯밤 도당 공관위가 김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 부적격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지 9일 만입니다. 비례대표였던 김 의원은 이번에 부안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번 조치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도의회 업무 추진비 등으로 당시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갖고 있었어서 그 청년들이랑 정책 간담회를 했다는 생각으로 제가 일부 계산했고 그 다음 제 카드도 결제를 했고요. 김 의원은 이후 언론 접촉과 대외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슬지 의원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부안 지역 도의원 경선 일정 또한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원택 의원 측은 아직 경찰과 선관위로부터 조사 일정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아 두 기관 모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비를 살포한 김관영 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고발장 접수 이후 도청 압수수색과 당시 동석했던 2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CCTV 영상을 없애려고 김 지사 측이 회유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라 추가 참고인 조사 이후 머지않아 김 지사를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김 지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선관위는 조사 방향이나 일정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 일정 조율 중이신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한편 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안호영 의원은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원택 의원을 재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를 이제 대납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 의회 김슬지 의원이 예비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얘기예요. 이원택과 관련된 모임에서 식사비를 낸 사람이 예비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라는 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원택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김슬지가 후보 자격이 박탈이 되면 당연히 이원택도 후보 자격이 박탈이 돼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 아니에요? 그냥 김슬지 후보 자격만 박탈을 하고 꼬리 자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아니, 김슬지가 본인 선거운동을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만들고 돈을 냈다. 그것도 법인카드로 계산을 했다. 이러면야 김슬지가 책임을 져야지. 근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증언을 하듯이 이원택과 관련된 모임이었어. 그게 정책 간담회였건 뭐건 간에. 그 이원택과 관련된 모임에 왜 김슬지가 돈을 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김슬지 의원이 이게 지금 논란이 또 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김슬지예요.
그 올해 초에 2월 달에 선운사를 정청래가 방문을 했어. 이때 요 같이 팔짱을 끼고 지금 정청래 특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특보를 하는 사람이 특정 후보의 식사비를 결제를 했다. 이거 당대표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아니 뭐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는 있지만 절에 가서 좀 이상한데 저는? 뭐 이상하다라는 게 무슨 뭐 남녀관계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제 그 몰고 가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가까운 사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심이 가는 거야. 이게 지난 2월 달에 전북일보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전라일보네요. 전라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설 연휴 전북 방문, 정치권 해서 이때 설 연휴 때 김민석 총리도 이제 군산을 방문을 했는데 정청래가 선운사를 방문을 했다라는 기사예요. 근데 중요한 순간마다 선운사를 찾은 정청래.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설도 있어요. 선운사에서 전북에 있는 선운사에서 정청래가 뭐 양정철을 만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까지 지금 나오긴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뭐 확실한 증거를 저는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게 이제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중요한 순간마다 정청래가 선운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여기는 이제 김민석 총리가 방문했던 자리고요. 자, 선운사를 찾은 정청래 대표, 윤준병 도당위원장, 이원택 의원 등과 함께 이동 중이다. 이때부터 정청래가 이원택하고 붙어 다녔던 거야. 2월 달부터. 당대표가 이거는 뭐 경선에 거의 노골적으로 관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인물이 김슬지로 보이죠? 이때 이제 김슬지가 같이 갔다가 사진을 아마 찍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이제 보이시죠? 김슬지 도의원이 사진 제공을 했다. 여기 보시면은 김슬지, 이원택, 이게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내 정치권은 중요한 고비마다 전북 사찰을 찾았던 정 대표의 일정에 비추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낸 그의 결단에 촉각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여기 나오죠? 이번 차담에는 윤준병 경북도당위원장, 전북지사 출마 선언한 이원택 의원, 심덕섭 고창군수, 김슬지 도의원 등이 동행을 했다. 그래서 지난해 5월과 9월, 지난 5월과 9월에도 선운사를 찾았고 각각 대선 정국과 당개혁 구상을 밝혔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선운사에 방문을 해서 대선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9월 달에는 당개혁 구상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향후 정국과 관련된 숙고의 시간을 가진 게 아니냐. 지금 김슬지와 이원택과 정청래가 대단히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고 누가 봐도 이원택이 지금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의 그런 이제 거의 범죄적 수준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거죠.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지금 이걸 다 무마를 하고 정청래가 후보를 확정했다라는 건 누가 봐도 지금 편파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아까 뉴스 보도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이원택 식비 대납 의혹, 스모킹 거는 CCTV, 참석 청년들 영상 보고 나면 논란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근데 이원택 후보 측에서 지금 그런 의혹도 있는 거예요. 이 CCTV를 삭제해달라고 식당 측에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복원이 가능할 겁니다. CCTV 까면은 다 확인이 된다 지금. 그래서 경찰에서 뭐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CCTV를 까면은 이건 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가서 후보 교체할 겁니까 지금? 범죄가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후보 교체할 거예요? 지금 이원택 후보, 안호영 후보죠. 안호영 후보 단식을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고 재감찰을 요구하는데 그 재감찰을 수용을 안 해요. 감찰하면 되는 거잖아. 수사가 들어가 있고 압수수색까지 돼 있는데 당에서 감찰 요구를 안 받아주는 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아니 감찰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전북 당원들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시위를 했어요. 여기서 안호영 의원이 연설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제가 단식을 하고 있는지. 제 개인의 억울함, 혹은 경선 과정 제 개인에 대한 어떤 부당함,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사소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이런 불공정함,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그런데 경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생각하는 이 가슴에 엉어리진 이 엉어리를 누군가는 대변해줘야 된다. 목소리가 아니라 몸으로 대변해주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전국 도민의 목소리, 자존심, 응어리를 좀 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안호영 의원이 단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지금 안호영 의원 무슨 개인이 공천을 되냐 마냐, 뭐 공천이 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호남 지역이 완전히 복마전이 되고 호남 지역이 토호화돼서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이 돼버리고 민주당을 혁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고 민주당 공천이 호남 지역에서의 민주당 공천이 저런 불투명한 방식으로 특정 계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악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혁신을 해야 되고 또 민주당이 혁신이 돼야 대한민국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이거 뭐 오랜 아주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친명과 친문의 어떤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민낯이 드러난 거죠. 호남 지역의 문제점이. 그래서 안호영 의원이 뭐 전북지사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호남 지역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이번에 잘못된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국민의힘 보수 세력을 비난할 그럴 명분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이게 당대표 선거로 저는 연결될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봐요.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은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또 이번 그 지방선거 경선과 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말라라는 그러한 법이 없고 지금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결과를 보면은 김민석 그 총리하고 정청래가 그야말로 초박빙의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런 호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당원투표 과정들이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곳곳에서 대리투표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당대표 선거 결과도 충분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저런 대리투표 불법 행위들로 인해서 당대표 선거가 결과가 뒤집혔다. 우리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날개짓도 못 해보고 뭐 정청래가 당대표를 연임을 해서 이재명 정부가 또 계속 발목 잡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지금 대운이 들어와서 대비약 대도약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찬물을 꼈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 망할 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안호영 의원이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저게 나라 살리는 단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전북지사 경선 결과를 바로 잡으면 정청래가 더 이상은 저는 저런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당대표 선거에 우리 당신과 민심이 올바로 반영이 돼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비약의 성장에 저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진짜 나라 망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안호영 의원의 외로운 싸움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